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600명대를 이어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3차 대유행 때와 달리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서 확진자 증가 추이를 보면요. 700명대 안팎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3차 유행 때와 비교해봤을 때 현재 위험성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예, 이게 3차 유행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예방접종이 점점 진행되면은 확진자 수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전 세계적으로 4, 5억 명 이상 또 접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예. 이건 아마 변이주들이 점점 우세종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접종 속도가 결국은 변이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3차 유행의 경우 11월 중순부터 시작했을 때 100명대 수준에서 시작해서 12월 말에는 1241명까지 갔다가 1월이 되면서는 500명에서 300~400명 수준으로 몇 달간을 계속 유지가 되었어요. 근데 그게 떨어지진 않고 그 300~400명 수준에서 지금 500~600명 수준 또는 700명까지 가면서 거의 더블링이 되는데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위험한 것은 이것이 언제 폭발적으로 수천 명의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갈 수도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것이고 예.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좀 기대 섞인 희망적인 시나리오로 보면은 이 숫자들이 착실하게만 좀 안정세를 유지를 한다면은 즉 600~700명, 800~900명 이렇게 가면서 6월까지 1000명 수준에서 우리 방역 당국이 통제 가능한 수준, 즉 역학조사, 의료 체제가 기반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사실은 이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즉 감염 재생산 지수가 2를 넘고 있고 감염 경로 불명인 환자들의 비율이 30%에 가까이 가고 있고 또 언제 변이주가 우세종이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이 큰 것이지 지금 상황을 유지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 수는 상당히 안정적이라서 불안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아슬아슬한 안정세가 또 아주 미미한 증가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신중한 입장인데 이러다가 4차 유행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예, 분명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것이 또 일어난다면 통제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통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 2.5단계로 전국적으로 올린다는 것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미 시간은 늦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항상 방역 당국이 조금씩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2.5단계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이고 결국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철저히 하고 지금 있는 2단계라도 수칙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개인 위생을 잘 하고 또 위험 시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진단 검사들을 많이 하면서 억제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방역 통제의 효과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위험성이 갑자기 나타나서 800~900명이 급격한 증가가 보인다면은 오히려 2.5단계가 아니라 한 2주간 정도는 3단계라도 해서 이것을 막아야만 우리가 예방접종을 원활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극약 처방도 지금은 필요한 시기고 그런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해 둬야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요. 지금 진단검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 감염 사례도 보고된 게 있어서요. 이것도 좀 짚어보자면 지난달에 발생한 신규 확진자의 22.5%가 이에 해당이 되거든요. 신속한 진단검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는데 이런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좀 마련되면 좋겠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누구나 그렇죠. 아주 가벼운 증상, 뭐 열이 좀 난다든지 기침 조금 한다든지 뭐 권태감 정도 생겼을 때 우리가 감기라고 생각하지 진단검사 받으러 가지는 않았었고 네. 또 접근성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이 보건소에 갔을 때도 내가 그냥 조금 아파서 왔다 그러면 무료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증상이라도 일단 나타나면은 좀 귀찮더라도 진단검사를 받으시면은 이 지역사회의 감염, 내 가족의 감염 이런 것들을 다 막을 수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N차 감염을 고리를 끊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방역의 일환으로서는 최고의 방역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증상이 있을 때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지 않고 진단검사를 받으러 가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가격리 수준에서 있는 것. 이것이 지금 개인으로서는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점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수급 불안이 심화하고 있는 백신 얘기도 이번에 짚어보겠습니다. 보통 백신은 2회 접종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백신의 면역 유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1회 더 접종하는, 그러니까 총 3회를 접종하는 부스터샷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부스터샷에도 같은 백신을 한 번 더 맞을 것인가 하는 것, 또는 변이주가 나왔을 경우에 그 개량 백신을 개발을 해서 승인을 한 다음에 한 번 더 맞을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지난 연말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6개월이 지나가게 되면은 과연 6개월 이후에 지속 효과가 계속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아직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맞은 사람들을 위해서 올해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쯤에는 한 번 더 맞는 부스터샷 추가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변이주라는 것은 이 예방접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재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한번 감염됐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바이러스라고 거의 볼 수 있는 것들이 나온다면은 한 번 더 맞는 추가 접종까지 필요할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3차 접종, 즉 예방접종을 2회가 아니라 3회로 하는 추가 접종을 아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거의 뭐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영향을 받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좀 이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지금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급이 어렵고 미국에서 외국으로 수출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해서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얀센 같은 것들은 좀 미국에서도 풀어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모더나나 파이저인 경우에 있어서는 대량 생산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많이 늘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것들을 계속 잡고서 수출을 안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이외의 부분들에서 해결책을 분명히 찾아야 될 것으로 보여서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또 뭐 스푸트니크 V까지도 고려를 해서 우리의 상황에 맞는 그런 예방 접종 계획들을 지금 수립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플랜 B들을 만들어 놔서 우리들이 11월까지 집단 면역이 될 수 있는 이런 태세를 갖춰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부스터샷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백신 물량을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교수께서는 정부도 이 부스터샷 상황을 좀 고려해서 좀 이를 검토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확보한 게 7,900만 명분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 확정이 된 물량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 7,900만 명이 우리 인구의 5천만 명에서 사실은 3차까지 한다 그러면은 모자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시간적으로도 제대로 들어올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직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구할 수 있는 백신들은 다 구해놓고서 나중에 남을 때 남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좀 더 많은 물량을 3차 접종을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백신을 지금 개발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이 부스터샷을 위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변이주들, 예를 들어 남아공이라든지 브라질 변이주에 대한 개량형 백신도 지금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내년 초 정도에는 이것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요, 백신 관련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의 혈전 논란이 있잖아요. 이 논란이 이어지면서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다른 백신을 맞도록 하는, 그러니까 1차 때와 좀 다른 백신을 맞도록 하는 교차 접종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교차 접종은 안전성이나 효과나 이런 부분에서 입증이 된 겁니까? 전혀 아직까지는 임상 실험에서 입증된 적이 없죠.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 1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60세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차 접종은 다른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더나나 파이저 백신으로 하는 것을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근거는 없고 아마 이 접종을 하면서 이론적으로는 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효과성,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된 적이 없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2차 접종을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되는 만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도 30세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아스트라제네카를 권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차 접종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맞을 만한 이 백신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국에서 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첫 번째로 맞고 두 번째는 스푸트니크가
아데노바이러스 26번하고 아데노바이러스 5번이기 때문에 같은 아데노바이러스지만 종류가 다른 백신을 맞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 결과만 나온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스푸트니크 V가 임상 3상 결과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접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사실은 이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CMO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수급도 굉장히 쉬울 것으로 보여서 또 이 승인을 빨리 좀 함으로 해서 이 물량 부족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건은 아직까지 EMA에서 이것을 허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승인이 되는 시기가 지나면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백신 수급이 빨리 원활해졌으면 좋겠네요. 네, 정부는 일단 확보한 백신이라도 접종 속도를 높이고자 예방접종센터를 늘렸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문제는 예방접종센터의 개수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 군데에서 약 600명을 맞출 수가 있는데 71개에서 175개로 늘린다면 하루 10만 명 접종할 수가 있는데요. 예. 하루 600명을 못 맞추는 이유가 300명 정도 물량 정도밖에 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급한 것은 이 물량을 얼마나 빨리 잘 시간 내에 수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더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